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든든한 I am 닥터 군단 김지선, 이한희, 김나희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본격적으로 좀 출발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인 유명하죠. 포스가 있죠. 네네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구소련의 정치가 스탈린 맞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통된 질병이 있습니다. 과연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된 질병이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정치인들이셨잖아요. 네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시기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일리가 있는데요. 세 분이 같은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종류는 다를 수 있고. Anyway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거 너무하시네. 전염병도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학생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 엄청난 흡연가, 담배. 담배를 많이 이런 피셨다고 분들도 그래요. 시가를 피웠어요. 아이고. 예. 이분들이 폐암으로 잘못되셨을 것 같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그럼요. 굉장히 예리하신데 아니에요? 정답은 세 분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아니 근데 어떻게 세 분이 또 같이 뇌졸중을 그렇게 돌아가셨나? 뇌졸중 진짜 피하고 싶은 병이에요. 그치. 와, 제 주변에도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신 분이 계신데 네. 후유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위험해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요즘에 있어갖고 맞아요.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 뇌졸중은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분에 한 명씩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그중에 90%가 50대 이상입니다. 나는 진짜 아니 조심하죠. 내가 더 범죄예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더 심각. 50대 이상은 저렇게 어디다 대고 같이. 스크라치입니까? 스크라치까지는 너무하시네 아니어도. 진짜. 아유. 진짜 뭐 남녀노소 누구나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요즘에 이제 찬바람 부는 겨울이 네. 찾아왔잖아요. 이맘때가 가장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당신을 노리는 죽음의 뇌졸중을 잡아라. 고품격 특강으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사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용재입니다. 신경과라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가끔 제 친구들도 정신 문제를 상담하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경과는 그러니까 뇌에서 척수, 말초 신경까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인체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뇌를 집중적으로 30년 정도 진료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현재 뇌졸중학회 회장님인 것도 대단하신데 무려 30년 동안 뇌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강연을 듣기도 전에 아주 믿음이 아주 그러니까요. 두터워집니다. 자, 잠시만요. 왜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네, 돌다리요? 저 뭐라 그랬나요? 돌다리나 돌다리나. 두드려봐야 합니다. 네. 아주 꼼꼼하고 깐깐하게 김현주 교수님에 대해서 검색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찾아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선생님의 별명이 글로벌 뇌졸중 권위자라는 사실 맞습니까? 네, 쑥스럽지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세계 신경과학회의 신경초음파 분과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뇌졸중 센터를 표준화하고 그러니까 국제 진료 표준보다 한 단계 위로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계에서 한 7개 병원만이 취득을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세계에서. IM 닥터가 모시는 그러니까요. 이 닥터의 수준 정말 클래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난감한 제 별명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뇌졸중 권위자. 네. 야,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나연 씨가 오랜만에 김밥값을 좀 하신 것 같네요. 점심을 김밥 먹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미리미리 검색을 해서 알려드리는 자칭 IM 닥터 깐까리자 꼼꼼이로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 말을 못하겠네. 안경에 알은 없는 거죠? 안경 알았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글로벌 뇌졸중 권위자이신 김용재 닥터의 강연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보는 거겠죠? 네. 자, 다들 한번 집중합시다. 집중해 봅시다. 네. 제가 신경과에서 뇌를 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 이제 겨울철 뇌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오늘의 주제 뇌졸중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졸중이 맞을까요? 뇌졸증이 맞을까요? 중이냐 증이냐. 예, 뇌졸중.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증 이거는 뭐 증상이잖아요. 증상. 근데 지금 네. 선생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중으로 말씀하시고 요거는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요, 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이라고 많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짜장면과 자장면을 우리가 함께 썼거든요. 운용하듯이. 예. 뇌졸증, 뇌졸중 요 같이 쓰는 거 아니고. 네, 훌륭하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뭐 심지어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잘못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 맞는 표현입니다. 한자로 풀이해 보면 뇌 기능이 졸지에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구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자, 뇌졸중과 뇌경색은 같은 말입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 뇌졸중 치료실에 입원했는데 왜 저는 진단명이 뇌경색이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름이 뇌졸-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네네. 그러면은 뇌졸중 안에 뇌경색이랑 뭐 이런 혈관 질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막내가 막내야. 냈습니다. 꼼꼼이라니까요. 네. 야, 너 그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 이제 똑똑해지는 안경인가 봐요. 뇌졸중은 이 두 가지를 전부 합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강남, 그러니까 강서구도 서울이죠. 또 강북구도 서울이죠. 네네. 그런데 강남구, 강북구, 뭐 강서구 다르게 부르듯이 네. 뇌졸중이라는 큰 개념 아래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같은 겨울철에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뇌졸중은 사계절 모두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우리 몸은 항상성, 우리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추우면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그러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응고가 쉽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요. 네. 혈액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우리 뇌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넣어보면 큰 변화가 없죠. 네. 그런데 페트병을 얼음물에 갑자기 넣어보면 어때요? 페트병이 확 쪼그라드네.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뇌출혈 때문에 병원 가셨다는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이게 다 이제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혈관도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외부로 갑자기 나가게 되면 네.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특히 클 때 겨울만 되면 응급실에 뇌출혈로 방문하신 분들이
어마하게 급증을 합니다. 자, 실제로 뇌출혈로 응급실을 방문하신 환자 수를 비교해 봤더니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에 가장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히 가장 적은 7월에 비해서 무려 25%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겨울철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뇌졸중은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뇌졸중은 국내 4대 주요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0%가 뇌졸중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 넘는 뇌졸중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분이 또 돌아가시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괜히 이 뇌졸중을 죽음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이 뇌졸중은 대체 왜 생기고 왜 증가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사실은 하나의 병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동맥경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이제 우리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 나쁜 쓰레기가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이게 뭐예요? 아우 징그럽다. 저게 뭐야? 누런 게 이게 바로 혈관 플라크라는 건데요. 저 혈관 벽 두꺼워진 거 봐. 장난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나쁜 쓰레기 같은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상하게 만들어요. 자,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요. 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내 혈관입니다. 네. 피가 흐르는 건데 깨끗하죠? 깨끗해요. 그런데 다음을 볼까요? 전혀 다르죠? 갑자기 바위가 하나 딱 자리 네, 잡았어요. 맞습니다. 플라크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 저 거죠. 하얀 게요. 네, 저 혈관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한 진짜 가늘잖아요. 경동맥이면 한 4mm, 5mm? 5mm. 정확하게는 한 6에서 7mm 정도 6에서 됩니다. 7mm야. 그런데 동맥이니까. 우리 새끼손가락이 어때요? 네. 그거보다 작잖아요. 네. 이 작은 혈관 안에 이렇게 큰 찌꺼기가 있으면 금방 막히겠죠. 또는 그러게요. 운이 나쁘면 압력으로 저 혈전이 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이 70% 이상 좁아지면 플라크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준비한 수술 사진이 있는데요. 네네네네. 보시면 맨 왼쪽이 주변의 신경과 여러 가지 근육을 제거한 혈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장난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오, 저 봐. 노랗게 노랗게. 보이는 그가 이제 나쁜 쓰레기들이 잔뜩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혈관을 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찌꺼기를 다 제거를 하고 노랗게 그 안에 없어졌네요. 내 혈관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저런 게 쌓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네. 위험할 것 같아요. 경동맥은 뇌와 심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막히게 되면 골든타임도 아주 짧습니다. 3시간 이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이고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한 번은 꼭 시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질환은 딱히 없거든요. 식사도 그렇게 뭐 이렇게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러면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좀 생각이 건강하시고. 들어요. 그렇죠. 저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렇지. 싶은데 아직은. 아직은. 네. 물론 나이도 젊으시고 네. 우리 3고, 3고라고 부르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네. 그러니까 이런 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네, 네. 건강한 분들이에요. 네. 하지만 평소에 젊고 건강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뇌졸중으로부터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제가 실제로 네. 한 3, 4년 전에 진료받던 4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의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네. 40대. 이분은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요. 예. 집에서 아이들도 잘 돌보는 일명 슈퍼맘이었죠. 네. 평소에도 체중, 혈압,
혈당 관리도 잘하고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잘 받고 계셨어요. 네. 운동을 좋아해서 틈틈이 시간 나면 골프도 치러 가시고 저를 만나게 된 날 오전에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지인들과 골프도 치고 그런데 저녁 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른손 젓가락질이 잘 안 됐다고요. 아이고. 점점 오른쪽 팔 네. 시작하더니 다리까지 그러니까 마비. 몸이 마비가 생긴 거죠. 아니, 뇌졸 한쪽이요?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인 편마비가 생겨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오셨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결과? 뇌졸중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운동도 꾸준하게 했는데. 아니 그 당일에 골프도 쳤는데. 근데 그분이 뭘 특별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평소랑 똑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뇌졸중이 네, 온 거예요? 굉장히 의아하죠. 아까 네. 사실 이분의 가장 큰 원인은 그날 골프였어요. 운동이요? 네. 아니 요즘에는 골프하면 생활체육인데 거의. 그러게요. 운동이잖아요. 우리 주변들도 많이 치고 저도 치고 그런데 골프가 뇌졸중의 원인이 됐다는 거는 제가 생전 처음 난 처음 듣는데요. 듣는 얘기네. 김지선 씨도 골프 광이시고. 좋아요, 예. 충격이 잘 만만이 치는데. 아니네. 골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런데 골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멋있게 스윙을 하면 네. 몸도 돌고 목도 돌아가죠. 그렇죠, 예. 네.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굉장한 통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뭔가 그런데 뚜둑했구나. 운동하면서 잠깐 근육이 뭉쳤겠지. 저도 담이 그런 적 있거든요. 네, 왔겠지라고 뚜둑. 생각하고 오신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실제 네. 이분처럼 뭐 기저질환도 없고 나이도 젊은데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을 보면 골프를 치다 오신 분, 미용실에서 머리 감다가 오신 분, 또 보트를 타다가 출렁하다가 래프팅. 뇌졸중이 오신 분.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뭐죠? 아들과 눈싸움을 하다가 네. 맞았는데 이렇게 목이 돌아가면서 뇌졸중이 오신 분도 있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그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네, 바로 경동맥에 이상이 온 겁니다. 아. 이 막이 회전에 의해서 손상이 됩니다. 네. 운이 나쁘면 뇌졸중,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동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네. 더욱더 과다하게 목을 돌리거나 이게 목에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든지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뇌졸중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불안감을 드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네네. 뇌졸중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뇌졸중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 되죠. 네. 그래서 겁만 들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고 네.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네. 건강 정보가 너무 많죠. 많죠. 네, 진짜 많아요. 뭐 문제는 간혹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잘못 알려진 거요? 아니 그러면 이제 건강하다고 알려졌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사례를 같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네. 네, 한 7, 8년 전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만나자 하시는 말씀이 최근 건강검진에 혈당 수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뇌 CT를 찍었는데 뇌졸중이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무증상 뇌졸중이 발견이 돼서 저에게 오신 분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가족력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가족력도 영향이 있지만 관리를 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환자분의 건강검진 기록과 함께 집에서 어떻게 드십니까? 식단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네네. 찍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어머 식사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맞아요. 검소한 채식도 식단인데요, 많고. 뭐. 야. 소식. 예? 아니 이분은 진짜 건강을 있고.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진짜 신경 너무 많이 잘 쓰신다. 드시는데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예? 진짜 뭐가 이거는 문제죠? 네, 잘 정답은 네. 멸치볶음입니다. 예?
멸치볶음이요? 아, 이건 멸치볶음은 국민 반찬 아닙니까? 보통 이제 칼슘도 많이 보충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맛있고. 멸치볶음 어떻게 만드세요? 일단은 물엿을 좀 끓여가지고 네, 그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이렇게 덮어요. 네. 뭐 설탕 많은 넣기도 분들이 네. 설탕보다는 물엿이 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물엿의 경우는 혈당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지 않으니까 내 건강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물엿이 나를 배신한 거죠. 아, 그러네요. 내가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게 된 원인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고 모든 끼니마다 네. 다 멸치볶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물엿을 저희가 쓰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물엿을 많이 먹고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론 당뇨에 걸리겠죠? 근데 이게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나요? 당뇨와 뇌졸중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당뇨를 알아온 환자의 경우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무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특성이 바로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당뇨병과 연관된 뇌졸중이 한 23, 28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퍼센테이지로 네. 우리나라는 35%가 넘습니다. 꽤 많은 그리고 당뇨병 나요. 환자분이 뇌졸중에 걸리면 또 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당뇨병이 뇌졸중을 부르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시다면 네. 혈당 수치 조절이 잘 되고 당화혈색소가 유지가 되더라도 혈관 질환을 항상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명심해야겠네요. 환자분은 식습관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딴 데도 문제가 네, 있으셨어요. 그때가 막 추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추운 데 나가면은 큰일 더 난다. 위험하죠. 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따뜻하게만 입고 네. 나가면 돼요? 너무 새벽 피하시고요. 잘 목도리도 하시고 모자도 쓰고 겹겹이 장갑 끼고. 챙겨 있고요. 내복 입고. 신발도 네. 운동화 신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도 운동을 해야 네, 된다. 운동을 하시도록 권고드렸고 예. 좋아하시는 멸치볶음 좀 줄이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정상 수치를 잘 유지하셨고요. 그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서 남편과 여행도 다니시고 네. 요즘엔 그림 그리시면서 민화에 푹 빠져서 지낸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취미도 생기고.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먹던 평상시에 식습관이 나는 멸치볶음 이게 무슨 이제 식당 원인이야. 가가지고 할 멸치볶음 텐데. 추가는 안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멸치볶음은 적당히. 예. 멸치볶음 주지 마세요. 네네. 이걸로 끝낼게요. 깜짝 놀랐네요. 과하지 않도록만. 네. 네. 아유불급. 그렇다면 이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가 또 알아야 하고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네. 뭐든지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혈관 건강의 네. 가장 기초 4가지 S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 S요? 네, OS. 알파벳 S. 네 가지. S. 자, 뭔가요? 생활 습관에서는 2가지입니다. 생활 습관 뇌졸중과 2가지. 연관돼서는 네. S 가운데 스모킹이 1번입니다. 스모킹. 금연이죠. 담배 반드시 금연. 노 스모킹. 네. 자, 흡연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를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서 혈관벽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안 피는 분들에 비해서 한 네. 3배 이상 뇌졸중의 위험이 올라가요. 3배. 그다음에 스웨트, 땀. 땀. 스포츠니까 운동이죠. 스포츠죠. 운동은 비만하고도 연관이 깊습니다. 알지만 비만의 경우도 뇌졸중 위험을 25%까지 올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공구하기를 일주일에 3번, 네.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만 걸어만 주셔도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막 이런 운동 말고.
그 생활 습관에서 이제 2가지 S 말씀해 주셨어요. 남은 2가지 S는 과연 뭘까요? 뭘까요? 네, 식습관에서 2가지 S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첫 번째는 솔트. 소금이요? 네, 짜게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트륨은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정말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고하는 소금량은요 5g을 넘지 않도록 공고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점심 때 설렁탕 드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소금을 그냥 후추도 팍. 그래서 일상에서 소금량을 항상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위트 슈가입니다. 스위트 슈가. 그래서 설탕, 당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조금은 낮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지나치지 않도록만 잘 조절해 보십시오.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은 정직한 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치료법도 예방입니다. 네. 예방. 평상시에 식단도 한번 더 다시 돌아보신다면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실화바탕의 생생한 특강을 들려주신 김용재 닥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이 무서운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요. 이 또 다른 건강법을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뇌졸중을 예방하려면은 특히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사실 당뇨 무서운 거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4억 6,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앓고 있고요. 특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무서운 이유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합병증. 네. 뭐 다리를 절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기로 갔을 때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끔찍한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무서운 것은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고 손상이 되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좀 종합해 2형 당뇨병 환자와 심뇌혈관 질환의 관계를 좀 살펴봤더니 2형 당뇨병 환자 32.2%가 심뇌혈관 질환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3명 중에 1명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왜 혈관이 막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유리병을 우리 신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정상 혈액은 원활하네. 쭉쭉 그냥. 쭉쭉쭉쭉.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죠. 네네. 반대로 당뇨 혈액은 안 내려가. 더디어요. 답답해. 아이고. 언제까지 갈게요? 아이고. 네? 내년에나 뚫릴래나? 이렇게 보시다시피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고 또 원활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답해. 진짜 보기만 해도 답답하게 뻥 뚫어주고 싶네요, 그냥. 네, 이렇게 당뇨 혈액의 흐름이 느린 이유는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높은 혈당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염증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염증 물질들은 날카로운 마치 송곳처럼 바늘처럼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벽을 찌르고 상처를 내게 되면서 혈관을 더 좁아지게 만듭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독소 찌꺼기들이 염증 물질과 함께 서로 뒤엉켜 들러붙으면서 혈전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또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뇌혈관까지 맞게 되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심각하네. 진짜 내 몸 안에서 저렇게 피가 느리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러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당에 의해서 생긴 염증 물질들이 혈관 안에 이렇게 자꾸자꾸 쌓이게 되면 뭐 뇌졸중은 물론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도는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다고 하고요. 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치매가 모두 당뇨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뇌졸중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당뇨병을 다스려야 할 것 같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흑염소 진액입니다. 흑염소. 아니 흑염소 진액은 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참 희한하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이 흑염소는 무려 1000년 전부터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인데요. 네. 40살이 되기 전에 흑염소 3마리를 먹으면 잔병 치레를 안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검은 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와. 아우 나는 틀렸네. 나는 틀렸어. 아직 네. 60이 넘었는데도 3분의 1마리 또 못 먹은 것 같아. 본초연으라는 의학서에서는요, 염소 중에서도 고력 양, 그러니까 흑염소의 약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이야 1000년 전 그러니까 옛 선조 때부터 먹었다고 하면은 약재로서는 뭐 최고의 식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우리 전통의학서에서도 흑염소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기운이 너무 쇠약해져 있거나 혈액이 오염됐을 때 바로 이러한 따뜻한 성질의 흑염소를 먹게 되면 기운이 솟고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진액이라고 하면 막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게 선택에 주저주저 막 하거든요. 아직 살만한 거. 제가요? 네, 견딜만한 거지. 아니 뭐 물론 그러겠지만 그래도 왠지 어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흑염소 진액을 고를 때는 뽕나무 사료를 먹고 자란 흑염소 진액이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뽕나무. 왜요? 네, 예로부터 뽕나무는 죽은 몸도 살린다고 할 정도로 기운을 북돋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요. 이런 뽕나무 사료를 먹은 흑염소는 일반 사료를 먹은 흑염소에 비해서 그 특유의 냄새가 줄어든다고 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냄새가요? 네. 그리고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뽕도 버릴 게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네, 뽕도. 네. 뽕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아직은 흑염소 진액이 조금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흑염소 진액에는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 핵심 성분 하나가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이요? 아라키? 제 전 생애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아라키돈산. 진짜 네. 생소한데요? 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들, 뭐 네. 밥, 빵, 빵. 떡, 네, 뭐 국수, 네, 이런 것들 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이 탄수화물 식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당뇨는 이런 인슐린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흑염소 진액 속의 이 아라키돈산은 인슐린의 기능을 높여서 우리 췌장이 과부하가 걸릴 염려를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당뇨를 유발시킨 쥐에게 아연과 아라키돈산 식단을 공급을 해봤더니 인슐린의 민감도에 도움을 줘서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특히나 이제 공급을 중단한 후에도
혈당 수치가 2주 정도 유지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고장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아라키돈산이 부족하지 않게 잘 보충을 해야 되겠네, 우리가. 그죠? 네, 맞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체내 아라키돈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병이 없는 중년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중에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46% 낮은 것을 확인했다는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라키돈산은 우리 몸 안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에 아라키돈산이 많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흑염소, 돼지고기, 소고기. 어떤 음식이 아라키돈산이 가장 많을지. 가격적으로 본다면 소고기가 높을 것 같은데 나는 의외로 돼지고기. 그래서 흑염소, 돼지고기, 소고기 순.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저는 기름은 소기름보단 돼지기름이 낫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흑염소, 돼지고기, 소고기요. 연세비해서 너무 날카로우시네. 그러니까요, 연세비.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네, 다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요? 네, 흑염소, 돼지고기, 소고기 순입니다. 그렇군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식품별로 아라키돈산의 함량을 좀 비교를 해보면 100g을 기준으로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 흑염소는 3.1% 정도로 소고기의 약 4배에 달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흑염소의 아라키돈산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월등히 많네요. 네. 아라키돈산을 우리가 풍부하게 섭취를 하면 혈액도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흑염소 진액 속의 핵심 성분인 아라키돈산은 혈관의 염증을 없애주고요. 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소판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뇌기능 장애 환자에게 아라키돈산과 DHA를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뇌기능 손상과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뇌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은 겨울철에 특히 뇌졸중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혈관이 좀 수축을 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그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분들은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혈관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줄어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또 지방의 함량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방까지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서 당뇨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을 조금은 좀 부추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바로 이럴 때 흑염소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데다가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흑염소의 지방 성분은 다른 고기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흑염소 고기가 있죠. 네네네. 바로 이 세 종류의 고기를 프라이팬에서 바싹 익힌 뒤에 기름만 따로 분리해서 굳혀봤습니다. 아, 기름을?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있지만 이걸 우리가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 안에서 굳는 느낌인 거잖아요. 흑염소 고기는 보시다시피 찰랑찰랑하고 잘 흐르는 액체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머, 진짜 안 굳네. 어머, 희한하다. 고기 지방이 안 굳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실제 흑염소는 단백질의 함량이 21.2%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게다가 지방은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이 되네요, 왠지. 그런데 이 지방마저도 네. 혈관을 막는 주요한 주범이라고 알려진 포화지방산은 적고 혈관을 청소한다고 알려진 불포화지방산은 57.5%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염소 속의 불포화지방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리놀렌산은 돼지고기에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소고기는 1g당 3mg 정도, 염소고기에는 1g당 10.9mg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빌라 1층에 사는데요. 네. 우리 건 아닌데 우리 집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야,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반상회를 한번 해서 흑염소를 하나 기르고 싶네요. 안 그래도 혈관 건강이 걱정되긴 했는데. 그러면은 제 것까지 해서 2마리 키워주시면 안 아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심이 있으시네. 그럼요. 예. 네. 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내뿜는 산소 찌꺼기입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또 세포를 손상시켜서 혈관뿐 아니라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장기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내 과도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이 항산화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몸이 좀 녹슬지 않게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흑염소에는 이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흑염소를 삼저사고 식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삼저사고. 삼저사고?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3가지는 좀 적고 몸에 좋은 4가지가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3가지는 지방, 네. 칼로리, 콜레스테롤이고요. 그거는 적고. 몸에 좋은 4가지는 칼슘, 단백질, 철분, 비타민입니다. 아, 그래요. 철분, 비타민. 특히 이제 단백질과 비타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양고기의 항산화 활성도는 0.48인 반면 흑염소는 12.11로 항산화 활성도가 양고기에 비해서 높았다고 합니다. 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삼저사고 식품. 이거 진짜 솔깃한 그러니까 거 어떻게 보면 같아요. 7개나 다 좋은 면인 거잖아요. 네. 이제 저희 엄마도 네.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혈관 문제로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뭘 챙겨드려야 되나 했는데 흑염소 흑염소지. 챙겨드려야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그리고 갱년기 되면 솔직히 그 뼈가 약해지잖아요. 예. 저도 이제 네. 골 감소증에 이제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골다공증 겪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아요. 저희 네. 엄마도 겪으셨고. 그런데 흑염소가 왜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 그래서 중년 여자는 무조건 흑염소 챙겨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갱년기가 지나면 네.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에 더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네. 흑염소 진액에는 뼈 건강을 돕는 17종의 아미노산과 또 철분, 아연, 칼슘 등이 들어있어서 빠져나간 뼈 속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다가 흑염소 중탕 추출액을 투여한 결과 조골세포는 활성화되고 파골세포는 그 증식이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부터 해주고 갱년기 걱정도 덜어주니까 이쯤 되니까 흑염소 진액 이게 어떤 맛일지 정말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드셔보실까요? 괜찮은데요? 쌍화탕 냄새가 예, 정말 나네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흑염소 하면 이렇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선입견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여기에 이제 감초 맛이 싹 들면서 네. 왠지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먹고 싶어요. 더 마시고 싶어요. 정량을 지키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있겠죠. 예.
보통 이제 좋다고 하면 좀 과다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예. 과합니다. 빨대 꽂아갖고 갖고 다니려고 하는. 네, 하지만 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고기로 섭취할 때는 하루 300g 이내 권장량을 꼭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생생한 건강 정보로 올 겨울 혈관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엠 닥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일과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여러 유해 화학 물질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깥보다 더 위험한 집, 그중에서 더 위험한 공간이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담그신 김치가 환경 호르몬 범벅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로 뭐냐면 이걸 김장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김장하기 전에. Channel A